그러면 이제 데모 소스를 분석을 해볼까요? 데모까지 작동이 잘 되니까 이 소스를 잘 분석을 해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센스를 이용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타인의 소스들을 다른 개발자의 소스를 분석할 때는 매니페스트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었고요.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보면 이제 소스 핵심 로직만 이렇게 설명하는 데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놨다는 부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태그 안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액티비티는 딱 하나 있죠. 어떤 액티비티냐면 센서 데모 액티비티.java 파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센서 데모 액티비티 자바 파일이 이게 실행되는 파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통해서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조를 분석을 했고요. 자, 또 참고로 매니페스트 이외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속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속성 폴더를 열어보면 자바 빌드 패스를 선택을 해서 라이브러리 탭을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 프로젝트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 2.2라는 API를 기본적으로 쓰는데 특별하게 쓰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 센서 시뮬레이터 -lib.jar라는 라이브러리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클래스와 메소드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이 됐으면 OK 버튼을 눌러서 닫고요. 액티비티를 분석하기 전에 이제 먼저 레이아웃 파일인 화면에 출력되는 레이아웃 파일인 main.xml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레이아웃 폴더를 보면은 이제 딱 하나 있죠. main.xml. 이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고 버티칼 형태로 오리엔테이션이 잡혀 있어서 안에 있는 객체가 세로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뷰라는 객체가 하나 있는데 이 객체는 헬로 안내문이 출력되는가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부터 id는 text1 이라고 되어 있고 기본 메시지는 헬로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객체는 text2라는 id를 갖고 있고 역시 헬로를 출력했고요. 그리고 text3라는 객체는 역시 헬로라는 메시지를 기본 메시지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체는 단순하죠. text1, text2, text3라고 이렇게 id가 설정된 텍스트 뷰 객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 화면에서 보시면 디자인 탭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헬로라고 이렇게 4개 줄이 나오죠. 위에 첫 번째 줄은 그냥 안내문이고 밑에 거부터 이제 센서 값을 출력하기 위한 객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액티비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액티비티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센서 리스너라는 클래스의 임플리먼트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화면 기능을 하는 액티비티의 확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이트라는 줄이 그어져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와닝 부분에서 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여기 보면 경고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클래스명은 센서 데모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센서 매니저 시뮬레이터라는 객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프라이빗으로. 그리고 텍스트 뷰 객체 3가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선언을 했고
onCreate 메소드 안에 레이아웃을 메인을 출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객체 3개를 이렇게 텍스트 1, 2, 3를 찾아서 이 객체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스를 보면 이건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소스를 보면 이제 create 내용, onCreate에 대한 메소드 안에 있는 거죠. Sensor Manager Simulator에서 get system servic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서비스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M Sensor Manager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가상 기기용을 위한 거고 실물 단말기를 위해서는 이제 클래스를 변형을 해야 되죠. 이게 9버전에서 센서 시뮬레이터가 개발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좀 이따 보죠. 그래서 이제 M 센서 매니저, 센서 매니저를 커넥트 시뮬레이터와 연결을 한다. 자, 여기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커넥트 시뮬레이터 센서는 이거는 이제 가상기기에서 시뮬레이팅 할 때만 써라라고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실물로 배포할 때는 이 코드 구분을 변경을 할 겁니다. 자, on resume 액티비티가 전면에 나타날 때 이 센서 에뮬레이터 위에서 생성을 했었죠. 이 센서 에뮬레이터 register listener라는 메소드를 활용해서 어떤 센서를 사용할 건지를 정의를 합니다. 정의할 화면은 현재 액티비티고요. 사용할 화면은 센서 매니저 센서 언더바 엑셀러레이터 가속 센서를 사용하겠다. 같은 방식으로 브로큰 파이프를 이용해서 사용할 센서들을 다 나열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센서 언더바 마그네틱 필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자기 필드 센서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좌표에 대한 센서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컴마를 찍고 여기서 센서 매니저 센서 딜레이 페이티스트 가장 빠른 형태의 센서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유형을 정해줬죠. 자, on stop 액티비티가 전면에서 사라졌을 때 그때는 이제 리스너 여기서 켰던 리스너를 종료를 시켜야 되니까 센서 매니저 unregister listener를 종료를 한다. 현재 액티비티에 대해서. 그리고 stop on stop이라는 그 원래 있던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on accuracy changed 라는 메소드도 기본 메소드로 정해져 있어서 들어가 있는데 딱히 설정을 안 했고요. 좀 더 확대하죠. 그 다음에 sensor changed 센서가 상태가 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센서가 어떤 건지를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values라고 해서 float로 넘어오는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메소드죠. 자,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전달받은 센서가 어떤 센서인지에 따라서 반응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문에 전달받은 센서가 가속 센서다 라고 하면 텍스트 뷰 1 첫 번째 텍스트 뷰에 출력을 하는데 엑셀러레이터 가속기다. 그래서 value 0, values 1, values 2 이렇게 해서 XYZ 값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재 감지된 센서가 마그네틱 필드이면은 똑같이 이 밸류 값들을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그래서 컴파스의 XYZ 값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감지된 센서가 오리엔테이션 좌표 값이다 라고 하면 이 좌표 값을 오리엔테이션은 XYZ 값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센서를 활용하는지 대충 감을 잡으셨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디버깅 하는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자, 와닝 프로그램 창에서 와닝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거는 attribute min SDK version 2 is lower than project target API level 8. 이게 아까 설정할 때는 레벨 8에서 컴파일 API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는 유저 SDK, min SDK 버전이 2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8로 수정한 다음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닝이 3개로 줄었고요. 자, 그 다음 와닝은 import android widget toast is never used. 이 임포트된 토스트라는 객체를 사용한 적이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필요 없다. 임포트할 필요 없다. 성능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임포트 되어 있는 부분이 경고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스에서 여기 설명 나온 대로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O나 아니면은 매킨토시에서는 커맨드 시프트 O 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해서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제 와닝이 또 줄었겠죠. 이제 와닝이 2개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센서 리스너가 디프리케이트 됐다. 낮은 버전에서 존재하던 건데 앞으로 이제 없어질 예정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된 구문에서도 센서 리스너가 있고 이 임플리먼트 선언된 부분에도 센서 리스너가 있어서 경고 2 라인이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까? 자, 이클립스에서는 이런 경고에 대해서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 이렇게 힌트가 나오죠. 첫 번째 힌트는 퀵 1에서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할 수 있겠느냐, 고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추가를 해라. 어떤 구문을 추가를 하라는 얘기냐면 골뱅이 슈퍼 와닝스 디프리케이션을 이렇게 추가를 해라라는 구문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바로 소스가 수정이 되죠. 자, 클릭을 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문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서프레스 죄송합니다. 골뱅이 서프레스 와닝스 그래서 디프리케이션에 대한 와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저장하면 이제 디프리케이션은 처리가 되는데 참고로 두 번째 와닝에 대한 부분도 힌트를 보시면 정확한 내용이 나죠. 현재 이 사용하고 있는 android.hardware.sensor listener는 이런 인터페이스는 deprecated 되었다. deprecated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센서 이벤트 리스너를 instead 대신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센서 이벤트 리스너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찾아보면 이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메소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on accuracy changed와 on sensor changed. 아까 소스에서도 봤죠. 비슷한 형태인데 on sensor changed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선언된 바에 의하면 센서 이벤트 값을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거는 이제 센서라는 인트 값하고 value라는 플로트 값으로 전달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메소드 클래스를 바꿔주면 수정해야 될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단지 그냥 suppress warnings라는 경고문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만 작성을 하고 저장을 했더니 이렇게 problems의 경고문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방금 임포트해서 가져왔던 샘플 소스를 실행해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센서에서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 시뮬레이터와 이 가상기기에서 실행되고 있는 본인이 개발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상태를 싱크해서 작동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전제 조건은 포트와 IP가 제대로 세팅됐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센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자, 오른쪽에 시뮬레이터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체크되어 있었는데 밑에 템퍼처라고도 체크를 해보시면 이렇게 기존에는 이제 템퍼처 disabled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체크하고 enabled 센서를 밑에 또 나오겠죠. 이렇게 템퍼처를 체크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센서가 가동이 됩니다. 온도에 대한 센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오른쪽 요 화면 부분은 이제 쭉 스크롤 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센서 업데이트 레이트 이 부분을 수정을 하면 가속 센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비율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컴파스 자기 센서에 대한 업데이트 레이트나 디폴트 레이트, 커런트 레이트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 센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가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머미터 온도에 대한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업데이트. 시뮬레이션 업데이트는 이제 시뮬레이션 값이 몇 초마다 몇 밀리초마다 업데이트를 할 거냐 센서를 그 시간을 정하는데 여기 단위를 보면 밀리초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0.01초인가요? 그렇게 기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진행하게끔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속도를 줄이고 느리고 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에 대한 엑셀러로미터에 대한 설정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비티 중력 값에 대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 자기 값에 대한 설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템퍼처 온도 값에 대한 설정인데 이거는 캡처가 잘못됐나요? 랜덤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 랜덤 컴포넌트에서 랜덤으로 센서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템퍼처는 위에서 설명한 부분이죠. 위에서 설명한 부분이고, 그리고 엑셀러로미터나 컴파스나 아니면은 오리엔테이션이나 템퍼처를 랜덤 값을 설정을 해서 계속 변동되도록 하는 그런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 센서 브릿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띵크패드 가속기나 아니면은 위 가속기를 실험하는 단말기를 통해서 실험하는 그런 툴입니다. 자, 그래서 템퍼처 값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랜덤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랜덤 컴포넌트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이 값들이 이제 수시로
계속 변동을 하죠. 자, 이번에는 센서 리스너라는 클래스는 앞으로 없어질 부분이라고 이렇게 디프리케이션 된 클래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개발하실 때는 센서 여기죠. 센서 이벤트 리스너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구현하는 센서 액티비티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를 열어서 센서 데모 액티비티.java 파일이죠. 이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가하겠습니다. 센서 매니저 시뮬레이터라는 호출된 임포트 구문을 주석 처리했고요. 그리고 센서 리스너는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주석 처리하고 대신에 센서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센서 이벤트 리스너는 나중에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임포트 자동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센서 이벤트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임포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프레스 워닝이라고 해서 디프리케이션 되어 있는 부분도 주석으로 막았고요. 그리고 액티비티에 대한 임플리먼트로 센서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센서 리스너로 되어 있는 거를 센서 이벤트 리스너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센서 매니저 시뮬레이터라고 선언된 부분, 이 부분을 주석 처리했죠. 이것 대신에 센서 매니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임포트 된 구문이죠. 그래서 코드를 완전히 수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이름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부르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아까 선언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주석 처리했죠. 이거는 이제 센서 매니저 시뮬레이터에서 가져오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액티비티에서 지원하고 있는 get system 서비스 중에서 센서 서비스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센서 매니저라는 형태로 형변환시키고 이 값을 이 객체를 m센서 매니저라고 해서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물 배포를 위해서 하는 거라 connect simulator라는 구문을 주석으로 막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on resume에서도 수정을 가야 되죠. on resume에서는 기존에는 register listener에 이렇게 선언이 돼 있었는데 이 구문을 수정을 했는데 센서 매니저에서 register listener 명령어는 동일하죠. 이 명령어를 쓰고 현재 객체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할 센서를 정의를 하는데 기존에는 각각의 센서를 브로큰 파이프로 이렇게 나열을 했죠. 근데 명령어가 좀 변경이 돼서 센서 매니저에서 get default senso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안에 사용할 센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accelerator 센서 그리고 브로커 파이프로 구분을 해주고 센서 마그네틱 필드 그리고 센서 오리엔테이션 이 구문은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고 그리고 컴마를 이렇게 찍어주고 센서 매니저에 대한 유형을 똑같이 정의를 해줍니다. 센서 언더바 딜레이 언더바 페이티스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스탑을 할 때도 똑같이 unregister를 시켜야 되는데 이 구문은 동일해서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on accuracy
on accuracy changed 구문도 센서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매뉴얼에 보면은 이 구조가 아니었죠. 이벤트 구조였던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특별하게 손댈 구문이 아니라 그대로 뒀고요. 이게 맞나? 나중에 매뉴얼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중요한 부분은 onSensorChanged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매개 변수를 앞에서처럼 센서와 값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센서 이벤트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현재 감지된 센서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는데, 이 event.values를 호출을 하면 아까와 같이 구버전과 같이 이 values를 float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값을. 그리고 센서 유형은, 감지된 센서 유형은 event.sensor.getType이라고 호출을 하면 그 값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감지된 센서가 accelerator면은 똑같은 형식으로 values 0, 1, 2 해서 x, y, z 좌표, 그리고 똑같은 식으로 magnetic field도 역시 컴퍼스라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x, y, z 좌표를 이렇게 출력을 했고,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도 역시 x, y, z 값을 이렇게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API 매뉴얼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는지, 해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배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다 저장을 하고 가상기기에서 실행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아니죠. 가상기기에서 이 소스 용도는 가상기기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기기에서 실행되면 이렇게 센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나타날 거고, 실제 이제 단말기에서 실험을 해보면 실물 단말기에서 실행이 가능한 구조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센스 개발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개발을 직접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